국민의힘하고 안철수는 내가 보기에 뭐 계속 이런 아젠다를 하고 있긴 한데요. 잘 안 될 것 같죠. 궁극적으로는 안철수가 포기는 한이 있더라도 단일화를 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서로 이제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여서 단일화는 안철수도 싫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양쪽 다 단일화는 원하는데 양쪽 다 내가 아닌 단일화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양쪽 다 단일화를 원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 짝꿍들이 나 너랑 앉기 싫어. 그럼 옆에 나도 싫거든. 좀 이런 맞아.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거는 또 되게 미묘한 게 뭐냐면. 그게 정말로 단일화가 자기네들한테 필요도 없고 정말로 뜻이 없으면 그냥 말 안 하면 돼요. 뭐 단일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단일화 하겠니 안 하겠니 이런 말조차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쟤랑 단일화 안 해. 나는 쟤가 이래서 싫어. 라는 말을 한다는 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너 요것만 좀 바꾸면 내가 어떻게 너랑 사귀어볼 생각이 있는데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날의 생각은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확신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일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는 거야. 아니 김종인이 그랬잖아요. 그 안 잘 알. 안철수 아는 사람들은 안철수 다 싫어한다 이런 거란 말이야. 안철수를 아는 사람들은 안철수 다 떠났다. 안철수를 아는 사람들은 안철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하는 정당이에요. 이게 아까 정필승 변호사 말처럼 웃기잖아요. 단일화해야 되는 대상한테 계속 뒤에서 씹고 다니는 게 다 소문났어. 야 안철수 그런 새끼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했는데 다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듣는 안철수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걸 알까요? 나는 예전에 그 시골의사 박경철 의사님 있잖아요, 원장님. 그분하고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철수를 그나마라도 호감이라고 생각한 시절이 박경철 그 원장하고 같이 전국을 투어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 할 때였어요. 근데 그분하고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버렸어요. 안철수 옆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한상진 교수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 뭐 시골의사 박경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떠나고 근데 한상진이 김종인을 원래 겁나게 싫어해. 김종인은 원래 독단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상진 교수한테는 안철수가 김종인 흉 보는 것에 대한 공감을 얻고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감정 쌓이기 시작하면은 안철수의 성격상 단일화를 해주더라도 엄청 기분 나쁘게 단일화 해주고 또 유학길에 오르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건 단일화가 아니지 사실. 그렇죠. 단일화가 아니죠. 한쪽이 그냥 포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뭘 어떻게 해도 결과로 따졌을 때 안 잘 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어떻게 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안철수의 단일화가 아니면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안철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의 단일화가 아니면. 근데 그러다가 뭐 국민의당에서 한 명 나오고 국민의힘 사람 한 명 나오고 또 거기서 짝에서 기분 나빠서 무소속 한 명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그거죠.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내라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는 안잘알들이 누구누구 있냐면은 첫 번째 유승민하고 안철수 벌써 까먹었지? 둘이 정당 만들어갖고 찢어졌다? 맞아요. 유승민은 잘 알지? 안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도 나도 유승민 잘 알거든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유승민은 약간 좀 요즘에 그 목소리 내는 거 보면 엄청 급했구나. 박근혜 탄핵해놓고 박근혜 사면하자고 말하는 사람 보면 그 엄청 급했구나. 그 조급증이 보이고요. 문 대통령 까는 거 보면 나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오르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긴 한데요.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치 문법으로 보면 안철수는 정치인 같지가 않고 진짜 초딩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승민도 그렇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한참 안철수랑 이게 나랑 최민희 의원님처럼 한참 깨먹는 시간 막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헤어졌고 나중에 서로 욕하고. 나 김종인 안 그래 솔직히. 김종인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시골에서 박경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지역구 동작 갑에
장진영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선택 같은 프로그램에 변호사로 나와가지고 좀 얼굴 알렸던 인물. 장진영 지금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당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이었어. 지금 안철수 엄청 까고 있잖아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 장진영 이분은 페이스북에 안철수 비판글을 거의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올라온 모든 페이스북이 다 안철수 비판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최근에도 김금식 그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금태섭 그 시도 아마 그렇게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다 서울시장 하겠다고 네. 나서는 상황이죠. 틀림없이 안철수는 지금 좀 내가 유력하니까 나를 견제하는군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권은희는 뭐냐? 비위가 참 좋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부처.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 감정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안철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당시 구속도 적었고 상당 부분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욕을 먹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0대 총선 이전에 민주당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에 교묘하게 광주일보 같은 지역 신문들 포함해 가지고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호남 지역 감정과 교묘하게 말아 가지고 투표를 그런 방식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이게 갑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민주당을 적자로 봐요. 근데 너무 못한다고 느끼는데 마침 이거 선동한 놈이 나타나는 거야. 지역 감정 선동하고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잘해볼게요 하고 나타난 게 안철수인 거예요. 근데 호남 사람들을 지역 감정으로 선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쁘게 비판하는 건 저는 지역 감정이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 그때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지. 친노 친문이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논리를 끌어와가지고 근데 사실 전혀 아니었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가장 많은 출신들 장관들 출신들이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사람들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어해요. 지역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 세력의 적자로서 말이죠. 그럴 때까지는 안철수가 그래도 먹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호남이 뽑아준 표가 의석이 41석이죠. 지금 21대에 와서 안철수는 지역 구석 없이 3석만 가지고 있는 마라톤자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국내 짐을 자기가 홀라당 먹으려고 하는 거죠. 서울시장 먹는 것을. 그러면 내상이 되기를 국민의 짐에 저항이 없겠습니까? 국민의 짐이 안철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든 뭐든 이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되면 국민의 짐은 상당 부분 어려워지는 게 한 명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짐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을 통해서 완전 대패를 했죠.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조직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현역 국회의원, 구의원, 뭐 시의원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은 지역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쉽게 표현해서 민주당의 지금 조직은 최강입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안철수가 조직이 있습니까? 그나마 민주당만큼은 못해도 국민의 짐은 조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짐에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가 후보로 4번이 되건 그쪽에 단일화를 해서 들어가건 간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 당 사람 아닌 사람을 제대로 선거해 주겠습니까? 보궐선거는 조직선거에 가깝습니다. 안철수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조직이 필요 없는 선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철수 하고 뭔가 막 박수치고 그러는 분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보궐선거인데 투표율이 한 60% 이상 올라가면서 안철수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이 선거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짐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자기 바람이 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몇 번 상대해 보니까 아 저 새끼 사람 뭐랄까 대화 안 되는 놈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 처음에 되게 필요해가지고 꼬시려고 했었는데 안 넘어오니까 야 저 아는 사람들이 쟤를 지금 아 진짜 이상한 놈이라고 하더라라고 흉보기 시작하는 단계야. 단일화 되겠냐고. 근데 아니 원래부터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정당에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고 문제 있고 사람 다 떠나고 알고 있는데 원래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람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국민에 있는 거기 있는 당원들과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들한테 신뢰를 얻어야하는데 그냥 언론에 나오는 인기 투표로 내가 낸 데라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오갈 데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그게 솔직히 국민의 당으로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지만 저번 우리 21대 선거에서도 안철수는 지역구에도 못 냈잖아요. 할 여력이 조직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고 오로지 그거 전국에 있는 비례로만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새끼 성격 개차반이 나는 걸 아는 거랑 내가 그 새끼한테 당해보는 거 진짜 전혀 별개 문제거든요. 사법부가 개판이 돼 있는 걸 아는 거랑 내가 재판을 받아봤더니 판결문이 이거 뭐야 하는 건 정말 하나와 땅 차이예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제가 좀 성격도 좀 그렇고 그렇다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야 안철수가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하니까 우리 쪽에 데려와서 잘 써먹어 보면 서로 윈윈 아니겠니? 하고 이렇게 교섭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맛이구나. 전 안철수가 살아남으려면 안철수 주변의 측근들을 다 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주변의 측근들은 안철수 잘하고 있어 이것만 해주는데 나한테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적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근데 국민의당에 있잖아요. 볼미 임지가 안철수를 좀 걱정해줘 진심으로. 왜 그래? 제 그래요? 인류애가 넘쳐가지고 인류의 바사사. 진심 아니죠? 진심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새날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느끼는 건데 진짜 괜찮은 후보예요. 일단 우상호 후보 놓고 봐도 준비도 엄청 많이 했어. 인간 매력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아니 우쩍 하는 얘기 아니고 웃어버리니까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뜨는 게 안타깝다는 건 뭐냐면 언론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이미지나 허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음식 맛을 보면 진짜 맛있는 맛인데 손이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동네 맛집하고 이름난 맛집은 차이가 있듯이 손이 안 가게 만들어서 지지율이 못 드는 거예요. 진짜로 괜찮은 후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느끼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품격이랄까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 시장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 생각해보면 사람의 품격으로 보면 우상호가 안철수보다 100배 낫지. 컨텐츠나 이런 것들로 봐도 살아온 세월로 봐도. 근데 지지율은 웃긴 거예요. 사람들은 안철수한테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심지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서울시장이 되면 백신을 무료로 나눠준답니까? 저는 예전에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네거티브한 게 포지티브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죠. 그때 그 당시 만들어진 이미지가 지금까지 고쳐가 된 거예요. 뭐 아파트를 7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던데 1년짜리 시장이.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안철수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어떤 느낌을 많이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저 사람이 정치하기가 굉장히 싫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정치를 내가 함으로써 뭘 잘할 수 있다라든지 정치를 함으로써 뭐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근데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회에서 정치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되게 좀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고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의 말대로 저는 안철수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측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건 팔자예요. 그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팔자 같은 거예요. 안철수는 우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엑스맨 역할을 해주면서 앙크나이트. 근데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표 싸움이 아니고 흐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기대했던 게 안 되는 순간에 확 주저앉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윤석열 직무정지 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직무정지를 못 시키면 확 주저앉잖아요. 애초에 그 아젠다를 세울 때 윤석열 직무정지 안 되면 어때? 라는 아젠다가 세워졌다면 충격파가 덜한 거거든. 말하자면 이런 거야. 나는 애초에 이런 어떤 프레임을 짤 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쟤네들이랑 1대1로 붙어도 나는 이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 민심이 변했기 때문에 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진실을 만드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더 많더라. 뭐 정당 지지율로 보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더 높더라 하는 그런 식의 것들 있잖아. 물론 그건 리얼미터 것이 그래. 갤럽만 해도 안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민주당이 후보가 하나 있어요. 어차피 뽑히면 지지율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쪽은 국민의 지지하고 안철수가 단일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슈가 첨예한 이슈가 돼요. 사실은 애초에 1대1로 출발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저쪽이 단일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막 밀당을 막 하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승사가 돼. 그럼 민심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들이 나가게 만드는 효과예요. 단일화 됐네. 우리가 이기겠네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민심이 변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투표장에 끌고 가느냐의 이벤트를 누가 잘하느냐예요. 서울 사람들이 민심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설사 못한다고 한들 국민의 짐을 찍을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정치판은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야 이번에는 민주당이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여론조사 같은 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선 가능성이에요. 현재 이 사람이 부산에서 민주당인데 이기고 있어. 여론조사로.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사람이 부산인데 민주당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그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죠. 근데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선이 되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여론조사 1위여도 당선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마느냐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 이벤트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단일화가 안 되면 아예 질 거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짐 사람들의 투표장으로 나오는 게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품격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안철수 씨가 보여주는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하는데 지지율이 나오는 게 신기한 그런 상황이죠.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안철수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기대하는 게 있었으면 이미 총선 때부터 찍어줬겠지. 그런데 안철수 지지율이 나오는 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당 범야권, 소위 말하는 범야권 쪽에서 안철수가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철수가 그냥 비호감도가 그나마 낮다. 그나마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나씨 성을 가진 사람 한 명 있는데 자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5살짜리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나오겠다는 애. 오씨. 뭐 아무튼간에 걔네들보다 그나마 지명도가 더 있고 그나마 소위 말하는 야권을 지지하는 세력한테조차도 그나마 안철수한테는 쉽게 손이 간다 이 의미지. 내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호감도가 나는 안철수가 돼야 우리나라가 바뀐다, 내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밉상보다는 모자란 게 낫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안철수 지지율의 행기는 그거라니까요. 질이 멸렬해 보이는 가운데 가장 먼저 깃발을 세움으로써 저 사람이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온다니까 또 붙는 지지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그런데 있죠. 예. 그 지지율은 허상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이 확 바뀔 거라는 인식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찍는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는 언제든지 바뀌어.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서울시장 관련한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하면서 공약을 막 발표를 해. 나경원도 막 약간 사기에 가깝지만 뭐 하겠다고 중요 공약들을 발표를 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제 어떤 시선을 붙잡으면서 단일화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단일화만 되면 이길 것 같은 분위기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럼 그 시너지는 표의 흐름이 바뀐다기보다는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의 최근에 이렇게 막 안 나올 것 같은 막 그 냄새 풍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욕할 건 아닌 게 이쪽 진영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상호 의원만 대기하고 있잖아. 그 분위기가 안 떠. 김진애 의원하고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뭔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 단일화 이슈 같은 걸 막 만들어내긴 하는데 안 뜬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목마를 때, 야, 박영선 뭐하냐 할 때 버티다가 나오면 확 분위기가 확 뜬단 말이에요. 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겠죠. 진짜로 장관을 더 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제가 볼 때는 대선급 주자로 있었잖아요. 사람 생각할 때 대선급 주자가 갑자기 왜 시장에 나오지라는 데한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체급을 낮추고 어떻게 보면 정규 학생회가 나오는데 지금 자기만 줄반장 나온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또 이용하는 거라고 봐요. 네. 잘할 것 같다. 사람들이 안철수 연구소 잘하고 바이러스가 생각나니까 또 왠지 또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머예요? 네. 아니, 그걸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에? 네, 그렇죠. 자, 어쨌건 안초등 수준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는 불과 3개월도 안 남았고요. 대선은요, 내년 3월 달에 시작돼요. 14개월 남았어요, 14개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오히려 지금은 안 뜨는 게 비정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표장에만 나가시면 선거 무조건 이겨요라는 이야기를 저는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저쪽이 중요한 거죠. 저쪽이 단일화가 되건 안 되건 선거장에 투표장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데 저쪽이 단일화 되면서 이쪽 지지율이 안 뜨면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순간 진짜 선거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